오손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늙지 않는 최고의 식사, 지은이 후지타 고이치로, 일본 최고의 면역학 의사이자 도쿄의대 치과대학 명예교수이면서 저자는 일주일에 2번 고기를 챙겨 먹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스스로 늙지 않는 식사법인 챙기기와 피하기를 통해 당뇨병을 완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의 장 연구 분야 1인자답게 장내 세균의 중요성을 강조한 올바른 식생활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200여 권의 건강서를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는 내 몸을 살리는 물백과사전, 장누수가 당신을 망친다, 알레르기 아토피를 해결하는 장건강법, 장내 유익균을 살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50세부터 고기를 먹으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50세부터 몸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고기를 제대로 섭취해야만 오래 살 수 있다고 한다. 속설에 따라 고기를 피하는 식생활로 노화나 병으로 고통받으며 몸을 망가뜨릴 것인가? 올바른 지식을 알고 남은 인생을 젊고 활동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다. 이 책은 50세부터 고기를 먹고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지혜와 고기를 올바르게 먹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고기를 먹으면 노화를 막을 수 있고 암과 심근경색 등의 생활습관병도 고칠 수 있어 약이 필요 없는 몸이 된다. 이 책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식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쓰여진 책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중 지질 수치가 현재 위험 수준입니다. 지금처럼 드시다가는 머지않아 동맥경화에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고기 섭취를 줄이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고기를 멀리하는 소박한 식사, 뿌띠 단식 등의 식이요법이 몸을 젊게 유지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기를 먹어도 될까? 아니면 자제해야 할까? 40대까지는 건강을 위해 고기의 섭취를 자제했던 사람도 50세부터는 건강을 위해 당당히 고기를 먹어야 한다. 젊었을 때 대사증후군에 걸리면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생명이 단축된다. 하지만 50세가 넘었다면 적극적으로 고기를 먹어야 한다. 몸이 고기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50세가 넘은 몸에는 대사증후군 진단이 무의미하다. 이때는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한다. 시르투이는 인간의 몸에 7종류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기억에 관여하는 것, 주름 등의 피부 노화나 등뼈가 휘는 것 같은 외형상의 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 장수 유전자는 장수하는 사람만이 특별히 가진 유전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DNA에 들어있다. 다만 평소 생활할 때는 잠들어 있다. 장수 유전자를 작용하게 하려면 이것을 두드려 깨워야만 한다. 많은 연구를 한 결과 장수 유전자는 칼로리를 제한했을 때 작용하기 시작하고 비만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많은 연구자들은 붉은 털 원숭이, 쥐, 기니피그 등의 동물을 이용해 연구했다. 칼로리 섭취량을 30% 제한한 원숭이의 노화가 억제되고 장수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 장수와 회춘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그러면서 다시금 소박한 식사에 대한 신앙이 주목을 받게 됐고 극단적인 예로는 일일 일식이나 간헐적 단식 등의 식사 제한법이 나타난 것이다. 인간의 몸은 50세를 기점으로 아이를 만들기 위한 몸에서 장수하기 위한 몸으로 바뀌어간다.
이는 생식 능력의 쇠퇴와 더불어 수명이 다하는 야생 생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이 시기가 되면 당연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도 달라진다. 주식인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은 몸에 거추장스러운 영양분이 된다. 반면에 고기를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다. 50세 무렵이면 성호르몬의 분비량은 대폭 줄어든다. 생식 능력을 상실하면 성호르몬도 급격히 줄어든다. 하지만 성호르몬이 감소하면 장수할 수 없고 노화의 속도도 빨라진다. 그래서 외부에서 성호르몬의 재료를 대량으로 넣어줘야 한다. 그 재료가 바로 고기가 가진 콜레스테롤이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은 50세가 넘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다. 사람의 젊음은 세포를 통해 만들어진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세포의 탄력이 없어지고 피부나 머리카락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다. 50세부터 고기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매일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법이다. 무슨 일이든 적정한 양이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섭취해야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일주일에 2번 스테이크를 먹자고 권한다.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관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단백질 에너지 영양 장애다. 신형 영양실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신형 영양실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주일에 2번은 제대로 고기를 먹는 날로 정해보자. 포식의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현대에 영양실조라는 말이 그리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사람 5명 중에 1명은 신형 영양실조라는 통계가 있다. 신형 영양실조는 살이 찐 사람도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는 사람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평소에 과식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신형 영양실조가 발생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아지면 동맥경화가 진행돼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성이 큽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고기나 달걀의 섭취를 자제하세요. 의사와 1대1로 진찰을 받을 때 얼굴을 마주한 채 이런 이야기를 들은 탓에 고기를 끊은 사람이 꽤 많다. 동맥경화가 무섭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의사의 말에는 동맥경화를 진행시키는 중요한 진실이 한 가지 빠져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으면 동맥경화에 걸리기 쉽다는 말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자체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동맥경화가 생기는 경위를 바르게 이해하면 고기나 달걀을 무작정 멀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맥경화를 일으킨 혈관을 조사해보면 LDL 콜레스테롤이 발견된다. 이로 인해 혈관을 노화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간주됐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불리게 됐다. 하지만 실제로 LDL 콜레스테롤이 진짜 나쁜 물질이 된다는 것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았을 때다. 활성산소란 체내에서 발생하는 매우 산화력이 강한 물질로서 접촉하면 차례대로 산화된다. 산화는 철이 붉게 노화되듯이 녹쓰는 것을 말한다. 동맥경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주의해야 할 것은 고기나 달걀이 아니라 활성산소임을 알 수 있다. 음식에 들어있는 독소를 없애는 방법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꼭꼭 잘 씹어서 먹는 것이다. 잘 씹으면 음식에 타액이 더 잘 섞인다. 타액에 들어있는 효소는 활성산소를
무독화시키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씹으면 씹을수록 항산화 작용을 하는 효소가 입안에 가득해지면서 음식과 함께 장으로 간다. 장에 화학 물질이 도달해도 활성산소를 무독화시킬 수 있다면 건강을 해칠 염려도 줄어든다. 50세가 넘으면 예전보다 고기를 더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60파인 분들은 크게 환호성을 지른다. 하지만 난처한 표정을 보이는 분들도 꽤 많다. 나이가 드니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이 그 이유였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느냐 안 드느냐는 생명력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젊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를 나이가 들면서 멀리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생명력이 쇠약해졌기 때문이다. 고기를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체력이 없으면 먹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다. 고기를 먹을 때 기름지다, 속이 더부룩하다, 치아가 안 좋아서 씹기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고기를 소화할 만한 체력이 따라주지 않고 몸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화란 몸에서 단백질과 지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단백질이 줄어들면 근육이나 뼈의 양이 줄어들어 거동이 어려운 몸이 되기 쉽다. 지질이 줄어들면 신체 각 부분의 세포막이 약해지고 병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다시 말해, 노화 현상이 시작되는 50세 이후에 단백질과 지질의 보고인 고기를 먹지 않으면 노화의 속도가 빨라져서 거동이 힘들거나 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되는 것이다. 고기를 먹었을 때 기름지거나 속이 더부룩한 사람은 기름기가 많은 부분을 제거하고 살짝 데친 후에 조리하면 담백한 요리가 완성된다. 즐겨서 씹기가 힘들거나 삼키기가 힘든 사람은 조리하기 전에 고기를 가볍게 두드려주면 좋다. 술에 잠시 담가두는 것도 육즙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다. 또한 고기의 섬유를 끊어주듯이 한 입 크기로 썰면 한결 수월하다. 고기의 퍼석한 느낌이 싫다면 녹말을 살짝 묻힌 다음에 조리한다. 고기를 잘 먹는 식생활은 세포 단위에서부터 건강한 몸을 만들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 스테이크는 반드시 식이섬유가 함유된 다량의 채소와 함께 먹는다. 나쁜 균이 식이섬유를 먹으면 비정상적으로 번식하지 않고 독소가 발생시키지 않는다. 50세부터 갱년기 장애로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남성도 갱년기 장애를 겪는다. 남성 호르몬은 남성으로서 활기차게 살게 해주는 원천이다. 근육과 뼈를 만드는 작용을 하며 성욕과 성기능에도 영향을 준다. 남성적인 사고 회로에도 영향을 준다.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은 20대를 정점으로 서서히 줄어든다. 일반적으로는 1년에 1에서 2%의 비율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 남성 호르몬의 경우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이 강하므로 여성처럼 심신의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갱년기 장애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만약 의욕이 없다,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기분이 쉽게 가라앉는다 등의 권태감, 불안,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갱년기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남성 호르몬은 생식기 이외에 근육에서도 만들어진다. 남성은 근육량을 늘리면서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 근육을 만들려면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하고 이때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인 고기가 제격이다. 단백질은 혈액이나 근육 등을 만드는
몸의 주요 성분이며 체중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될 뿐만 아니라 세포의 주 재료이기도 하다. 게다가 세포의 핵에 들어있는 유전자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영양소인 콜레스테롤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인 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영양소인 콜레스테롤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인 고기를 먹어야 한다. 여성이 여성 호르몬의 양을 늘리려면 고기 이외에 대두 제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효과적이다. 평소에 대두 제품을 잘 섭취한 여성은 유방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매일 식사를 할 때 된장국에 두부를 넣고 매일 아침에 나토를 한 팩씩 먹고 간식 시간에 두유를 한 팩씩 마시면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여성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습관 중에 중요한 것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다. 앞서 고기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밤 9시가 넘으면 먹지 말아야 한다. 밤 9시가 넘으면 고기의 날이라고 정했더라도 고기를 포기한다. 밤 9시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체내식에는 비말이라는 물질이 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단백질은 지방의 흡수를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비말은 밤 9시부터 심야 2시 무렵까지 분비량이 정점에 달한다. 그러니 이 시간대에 지방이 많은 식품을 먹으면 몸에 지방이 쌓이기 쉽다. 반면에 분비량이 가장 적은 때는 오후 3시 정도다. 이 시간대는 밤 9시 이후 정점에 비해 10% 정도로 줄어든다. 만약 지방이 많은 간식을 먹고 싶다면 오후 3시에 먹는 것이 좋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밤 9시 이후에 먹으면 살이 찐다는 이야기나 오후 3시에 간식을 먹는다는 습관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일 때문에 9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분명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저녁을 먹지 않고 자는 편이 몸에 좋다. 나 역시 귀가가 늦어지면 가급적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든다.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장을 푹 쉬게 해주기 위해서다. 물론 저녁을 먹지 않고 자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살짝 익힌 두부처럼 당질이 들어있지 않고 장에 부담이 없으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을 먹기를 추천한다. 그러면 높아진 체온이 낮아지는 타이밍에 잠이 잘 들고 깊이 잘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어쩔 수 없이 밤늦게 식사를 해야 할 경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자. 장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한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위장이 먹은 음식의 소화 흡수, 작업을 끝내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이것은 다음 음식을 보내줘라고 장이 보내는 신호다. 결국 먹은 음식의 소화, 흡수 작업을 끝내고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들은 후에 결국 먹은 음식의 소화, 흡수 작업을 끝내고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들은 후에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이다. 일주일 1시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면 생활습관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운동이란 적당한 운동이다. 운동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우선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다.
적당한 운동이란 안정돼 있을 때보다 심박수가 1.5배 늘어나는 운동이다. 워킹이나 빠르게 걷기, 스트레칭 등을 2, 30분 정도 계속하면 충분하다. 50세가 넘으면 노화의 속도에 개인차가 생긴다. 나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젊은 사람도 있고 계속 나이가 드는 사람도 있다. 50세가 넘으면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가 서로 같지 않다. 특히 장은 소화, 흡수, 면역, 해독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이 이런 세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 우리는 늘 젊게 살 수 있다. 그러니 장이 노화되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 건강 수면을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 이 책을 통해 새로운 건강 지식을 얻고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좀 더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손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